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또 전립선 건강 지킴이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건강과 관련해서 좀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사실 치아 관리만 잘해도 뭐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또 빈말이 아니라면서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전립선인데 네. 왜 갑자기 치아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요. 꽤 궁금하실 경우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 전립선하고 치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풍치라고 해가지고 치주염을 이제 풍치라고 했죠. 왜냐하면 바람만 불어도 시리고 아파서 이를 많이 이제 잃어버렸죠. 치아를 발치해가지고 이제 많이 힘든데 요즘은 물론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이제 보급이 돼서 좋아졌는데요. 전립선 질환과 이 치주 질환이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제 비슷하냐 하면 지금 이제 도표에 보시다시피 치주 질환자가 생활습관병 발병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저 빨간색이 지금 이제 발기부전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류마티스 이런 것보다 이 발기부전이 치주 질환 환자에게 훨씬 더 많이 발병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립선도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데 치주 질환도 매우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한 세균이 아니라 이 잇몸뼈 이쪽에는 세균막을 형성해가지고 뭐 항생제라든가 치료약이 들어오면 자기를 딱 보호해서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발기부전이 저렇게 이제 심하게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전립선도 같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치아 같은 경우에 충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잇몸에 염증이 없으면 매우 건강하다 이런 것처럼 치아와 전립선은 염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두 질환이 매우 연관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립선 치료도 잘하고 치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사실 치주 질환이 뭐 굉장히 큰 질병이다라고는 저희가 좀 인식이 어려웠는데 이 도표를 보니까 치주 질환자가 여러 가지 뭐 발기부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도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치주 질환에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주염과 전립선 질환 얼마나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발기부전이 치주 질환자한테 굉장히 1.5배나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제 도표를 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자료, 아까는 이제 우리나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지금은 해외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 굉장히 심한 전립선염이 있으면 치주염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CWRU 저게 이제 대학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대학인데요. 네. 꽤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전립선염과 치주염이 매우 상관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만 의과대학에서도 발기부전 환자가 과거에 만성 치주염을 앓았던 그 병력이 그 가능성이 3.35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서는
건강한 잇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염증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잇몸, 전립선 다 같이 나빠지고요. 이걸 잘 치료하는 것이 두 질환을 잘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전립선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 잇몸 관리가 필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방에서도 뭐 이런 치주 질환하는 치료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한방적으로? 이제 흔히 이제 치주염, 뭐 치은염, 풍치 이렇게 하면 다 치과에서 치료받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제 한의원, 그다음에 한방병원 이런 차원에서 이 잇몸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그 약침, 그다음에 스프레이, 그다음에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근본적인 접근법은 사실은 빨리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약침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서서히 이제 그 횟수를 줄여 나가는 건데 약침을 못 맞는 경우에 약침 용액을 만든 스프레이를 가지고 이게 구강 내에 뿌려주게 되면 염증을 빨리 제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신에 있는 염증이 다 연결돼서 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인데 전신의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약을 한 3개월 혹은 100일 정도 치료하게 되면 이 풍치, 치은염, 치주염 이런 것들이 잘 치료가 되는 그런 한의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치주 질환의 한방적인 치료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다양한 치주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우리 몸의 이제 뭐 가장 첫 번째 관문 구강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또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곳의 관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계속 이제 염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염증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독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소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뭐 여러 가지 환경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몸 안으로 계속 이제 독소가 유입이 되고 또 몸 안에서도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독소를 어떻게 잘 배출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린 염증을 어떻게 잘 배출시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 몸의 독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고요. 소변이나 눈물이나 아니면 머리카락, 땀, 대변 이렇게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독소가 대표적인 게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좋은 호르몬도 있지만 사실 나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그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가지만 전립선은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벽이 있어서 이 독소나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는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전립선을 잘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 몸에서 전립선하고 유사하게 한번 독소가 생기거나 노폐물이 생기면 못 빠져나가는 곳이 뇌하고 전립선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가 그만큼 우리 몸에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독소도 몸 안에 축적시키지 말고 사실 잘 빠져나가야지만 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건데요. 독소가 유독 좀 다른 것과 달리 좀 많이 축적되는 부위도 있다면서요? 네, 두 군데를 꼽으라면 뇌하고 전립선이에요. 뇌는 BBB라고 하는 이제 뇌 혈액 장벽이 있고 전립선에는 BPB 장벽이라고 해서 전립선 혈액 장벽이 있는데 이 두 장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물도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생겨난 노폐물이나 염증 같은 게 밖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수적인 이제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뇌에 있는 뇌 혈액 장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립선에도 똑같은 수준의 이제 혈액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과 노폐물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비교하자면
양방보다는 한방 쪽에서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청소하는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뇌도 그렇고 전립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도 철저하게 좀 지키려고 방어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전립선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염증이 계속 축적되면서 이 노년기에 이제 전립선이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 해당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전립선은 비뇨 생식기관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생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만드는 곳이 이제 고환이라면 만들어진 정자가 임신이 될 때까지 끝까지 건강하게 또 잘 임신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립선의 역할을 몇 가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정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그 장벽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전립선의 영양분 공급도 전립선액이 하는 역할이고요. 정자가 잘 활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전립선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관에서 임신될 때 그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전립선액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사정을 할 적에 그 압력이 전립선에 있는 근육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요도 괄약근이 같이 이제 보조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 괄약근이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소변에 문제가 생겨서 심하면 기저귀도 차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류라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호장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립선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전립선 혈액 장벽 때문에 사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이 장벽 덕분에 전립선이 잘 보호를 받았고 덕분에 네. 이제 임신도 잘 되고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지만 실제로 그 임신 기간이 지나서 중년기, 노년기가 되면 이 전립선 혈액 장벽의 문제점이 오히려 더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첫 번째가 약물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 비뇨기과 약 드시는 분들이 너무 효과가 없다. 계속 먹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약물 침투가 안 되는 그 이유가 혈액 장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40대 이후에 전반적인 혈액순환력이 떨어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전립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폐물이 잘 생기는 거고요.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계속 축적되면서 중요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전립선 혈액장벽이 사실은 이 전립선을 연구하시는 많은 의학자, 연구인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숙명적인 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배뇨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전립선 질환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서은경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옆구리가 쑤시고 방광 쪽이 좀 아픕니다. 소변 볼 때 찌릿한 느낌이 좀 있고요. 1년 전에 요로 결석 수술을 또 받으셨다고 하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소변 볼 때 약간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옆구리도 좀 아프고. 이게 전립선 질환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제가 저 내용만 봐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요로결석 수술은 조금 무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옆구리가 쑤시고 방광 쪽이 아프고 소변이 찌릿하다. 이거는 전립선 염증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또 염증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서 찌릿찌릿한
그리고 방광 쪽에 통증도 생기고 전립선염 질환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골반이라든가 아니면 하복부라든가 사타구니, 회음부 이런 쪽이 이유 없이 자꾸 아프고 쑤시고 뻐근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제가 봐서는 이분도 옆구리가 쑤시는 게 만약에 전립선 염증 관련이라면 전립선염 치료를 받으면 옆구리 증상도 좋아지면서 방광, 그다음에 소변 이런 쪽이 매우 잘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진단 그다음에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치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주신 분 계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점점 안 좋아집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치료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이제 수술 좀 많이도 고민하시죠. 정말 많이들 네. 고민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임상에서 절소 환자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크기가 이제 20g이라고 하는 그 표준 크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30g, 60g, 80g, 심지어 100g 넘어서 오시는 분도 많으신데 네. 여기서 전립선 비대증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립선 크기와 실제로 환자분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은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100g이 넘는 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전립선이 20g 기준으로 5배나 늘어났으니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100g까지 커질 동안에 자기는 큰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단지 30g, 35g 한 배 반 정도 커졌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전립선의 비대증 크기와 그다음에 증상은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전립선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립선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요도 요로 혹은 요도라고 하는데 이 요도가 얼마나 침범을 받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안에 있는 전립선이 바깥쪽으로 크게 커지게 되면 사실 요도는 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작아도 요도 쪽이 많이 침범당하고 그쪽에 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으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비약물 치료로 꼭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전립선 비대증으로 드시는 약들이 대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을 드시게 되면 남성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고 뭐 역사적 문제도 있고 뭐 성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고 하면 수술 이전에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네. 좀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 질환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연령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전립선염은 젊은 층에 그다음에 비대증은 이제 노년층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여기서 PSA 수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고치가 0,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 안에 들어오면 일단 안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전립선염과 비대증이 대개는 이제 비율이 다르지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면 염증이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야간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보는 소변이죠. 그다음에 주간에 낮에 왜 이렇게 좀 소변을 자주 볼까? 그리고 양도 많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빈뇨라고 이제 설명드리고요. 네. 급박뇨라고 하는 거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그 가는 그 몇 미터 동안에 참지 못할 정도로 막 지리고 싶은 그 정도로 나타나는 급박한 그 요일을 급박요로 가는데 네. 이런 부분은 거의 염증에서 일어난 증상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증과 불쾌감이 이게 매우 중요한 전립선염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데 정말 우리하고 뻐근하고 찌릿하고 쑤시는 것 같고 표현할 수 없는 뭐 그 안에 골프공이 하나 들어서 계속 누르는 것 같고 이런 불편 증상이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제 전립선염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요로가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요도가 좁아지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시작할 적에 뭐 5초, 10초, 심지어 1, 2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료가 되겠고요. 네. 나오는 도중에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증상들을 이제 단절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증은 사실은 뭐 수술요법도 도움이 되지만 위에 염증에 관련되는 증상, 야간요, 빈뇨, 급박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수술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수술하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잘 판단해서 이게 전문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이제 좋을 거라고. 네. 좋아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조금 이제 증상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PSA 수치 말씀해 주셨는데 이 PSA 수치가 높아도 암이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PSA 수치가 어떤 거냐면 전립선 세포의 막에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PSA라고 하는 이 수치가 왜 많이 혈액을 통해서 검출이 되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암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는 20%밖에 안 되고요. 80%는 암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의 그러니까 비대증 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암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전립선 크기만 커졌을 때 암이 아닌 경우에도 이 PSA 수치가 증가하고요. 염증이 있거나 당연히 또 암이 있으면 이제 증가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사정을 한 경우, 그다음에 직장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이제 검사하는 경우, 그다음에 방광염 검사 아니면 자전거 타기 이런 경우에 이제 전립선 수치 PSA가 높아지는 거는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단백질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PSA가 높다고 해서 암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문제고요.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걸 1년 정도 드시게 되면 이 수치가 5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스피린을 드셔도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수치는 조금 더 그 꼼꼼하게 정말 이게 암을 반영하는 건지 그 외의 경우인지 이런 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PSA 검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전립선 질환은 이제 더 이상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질환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환갑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갑 잔치를 굉장히 이제 축하하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 네. 환갑 잔치가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 해가지고 120세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수명이 길어지면서 전립선에 생기는 문제가 거의 예외 없이 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50대에 50%, 60대 60, 80대 80%니까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이 전립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노폐물을 처리하는 염증을 처리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지는데 이 노폐물이 생겨나는 비율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전립선에 그만큼 많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혈액 장벽이 있으니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기들은 생겨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전립선은 이 장벽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나이가 높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비대증이 된다는 거는 전립선 세포들이 노폐물, 염증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자기가 산소나 영양분 좋은 걸 많이 좀 흡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몸집을 키우면서 비대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이 연령에 비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이 너무 견고하게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치료법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치료법은
저는 이제 한의사니까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해드릴 거고요. 네네. 비교해서 이제 양방 치료도 많이들 요즘 이제 시행하시고 또 고민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양방에는 결국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수술도 절제술과 결찰술, 절제술은 전립선 자체를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수술이고요. 결찰술은 크기는 그대로 두면서 이제 금속 그 인체에 적용되는 금속 실을 가지고 이렇게 결찰 묶어낸다 이런 뜻인데 네. 이 결찰술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 당겨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회복이 되겠죠. 다시. 네. 네. 수술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한방 치료는 비수술 요법이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 염증들이 이 전립선에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물을 드시고 이제 한약을 드셔서 몸 밖으로 이걸 빼내는 방법인데 이게 전립선 장벽이 그러니까 천연약물, 생약, 한약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통과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방 청소요법이 비수술 요법이면서도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한방적으로 이런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있고요. 한방 치료 핵심은 이제 비수술로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라는 데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노폐물이 또 밖으로 나오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방 치료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그림 보면서. 네, 제가 앞서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눈물이든 대변이든 소변이든. 근데 전립선에 노폐물이 청소가 되면 어디로 배출되느냐 하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소변으로 그 청소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동안 제거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염증들이 이렇게 수거가 되면 가장 가까운 통로인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네. 가끔 10% 정도 환자는 이제 대변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청소요법을 한 이후에 소변으로 배출된 노폐물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데 네. 저게 요즘 많이 쓰는 양변기에 소변과 함께 노폐물이 이제 배출된 건데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한 색깔, 좀 진한 색깔 이렇게 나오고요. 가끔은 검은색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혈액은 혈관을 벗어나면 조금 색깔이 이제 산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짜장 색깔로 바뀌거든요. 이제 흑변 뭐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색깔과 모양으로 소변이 노폐물로 배출이 되면 이제 드디어 전립선이 깨끗하게 바뀌고 그쪽에 잘 안 됐던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 청소 치료법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기해하고 놀라는 네. 그런 거죠. 맞아요. 일단 눈으로도 이게 확인이 되니까 좀 환자 입장에서는 좀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방 청소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숙명적인 질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2인데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상태는,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네네. 어떤 게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 한 3년 전부터 지금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한 석 달 전부터 저 야간에도 너무 마려워가지고 하루에 이제 2번씩 먹게 됐습니다. 약을 2번씩 먹는데 네. 소변을 올라가면은 손가락이 짜릿하게 그렇고 어떨 때는 뭐 1시간만 볼 때 있고 2시간만 보고 싶을 때 있고 그렇거든요. 이 증상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야간뇨도 있고, 그다음에 낮에도 소변이 찌릿하면서 자주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야간에 소변량이 어느 정도 양이 되세요? 종이컵으로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양을 보시는 것 같으세요? 종이컵 한 개 조금 넘을 정도로 넣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방광의 용적이 350cc, 그러니까 맥주컵으로 2컵 정도 됐을 때 소변이 마렵다 하고
네, 느낌이 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종이컵 한 컵이면 사실 1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 전립선 때문에, 그러니까 전립선 내부에 염증이나 노폐물이 생겼는데 이게 그 방광까지 진전이 돼서 방광도 약해졌기 때문에 방광에서 소변을 많이 받아내기가 부담이 돼서 이제 빨리 내보내러 가는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낮에 소변을 볼 적에 찌릿한 느낌이 들고 또 소변도 자주 본다 이렇게 되면 지금 두 가지를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전립선이 조금 커져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나타나는 증상은 비대증보다는 전립선과 방광 쪽에 있는 염증과 노폐물들이 자꾸 그 요도와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염증을 잘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염증을 없애는 약을 드시면 되는데 사실 전립선이 그 약이 잘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이 염증이나 노폐물들을 다 청소하게 되면 방광도 튼튼해지고 전립선도 튼튼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청소 치료법으로 꼭 한번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사연 하나 또 접수가 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잔뇨감이 있고 마려운 느낌이 가시지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잔뇨감이거든요. 네. 잔뇨감이라는 거는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인데 소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요인이 이 잔뇨감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잔뇨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이제 병원에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잔뇨감이 심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잔뇨가 없는데도 나는 굉장히 심한 잔뇨감을 느낀다 이런 경우가 제일 이제 괴로운 경우인데요. 지금 이 잔뇨감도 사실은 비대증보다는 염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요. 이제 뭐 사이즈도 체크해 보겠지만 전립선의 염증 혹은 방광에 있는 염증이 이 잔뇨감을 일으키는 게 아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치료를 하신다면 청소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잔뇨감을 일으키는 염증들을 몸 밖으로 다 배출시키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참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이런 한방적인 치료가 도움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원장님? 네. 네. 이분은 55세 남자분이시고요. 네, 55세 남성분이시고 네, 죄송합니다. 예, 전립선 청소요법으로 치료를 네.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치료 전, 치료 후를 제가 이제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분은 빈뇨, 낮에 소변 횟수가 너무 잦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지하철을 탈 적에 한 정거장 가면 또 화장실 다녀오고 이런 정도로 불편해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게 이제 비대증 증상이고 빈뇨는 아마 염증에 관한 증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배뇨 마지막에 소변을 짜내는 이제 제대로 이제 배출이 안 돼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속옷이 젖지 않게 이제 소변을 짜내는 그런 증상도 이분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이 있거나 누구를 만날 경우에 이제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실례가 되니까 그쵸. 하루 전부터 국물이나 음료수를 아예 안 먹고 너무 불편하셨어요. 비빔밥 종류, 그러니까 물 종류를 전혀 안 듣고 이렇게 네.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전립선 청소를 하게 되면 이런 원인이 되는 염증이나 노폐물들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고 이제 항상 화장실 갈 준비를 했던 그런 습관이 이제 없어진 거고요. 네. 빈뇨 증상도 없어지고 소변 횟수도 이제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고 아주 성공적인 치료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55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셔서 좀 평상시 생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치료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사그라들면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만나볼 사례는 65세 남성분이신데 1년 전에 시술을 받았고 이게 또 재발하셨다고요. 이제 결찰술 제가 아까 이제 안내드렸지만 네. 이렇게 결찰술을 하게 되면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묶는다고 네, 하셨나요? 묶어서 이렇게 강제로 이제 압박해 주는 건데요. 네. 이제 이분은 1년 만에 이제 다시 커진 경우인데 되게 빠르면 3개월, 보통 한 3년 되면 원래 크기 이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1년 만에 이제 결찰술이 예전 크기로 그러니까 실을 뚫고 올라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전립선을 절제하자 이런 수술을 권유를 받아서 네. 이런 상태에서도 치료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수면 중에 사실은 소변이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3, 4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치료 대상인데 이 야간뇨는 결찰술을 하든 절제술을 하든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수술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오셨던 거고요. 네.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다. 이 증상이 급박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항 가다가 2번이나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셨을 힘들어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도 이제 마지막에 소변을 짜내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치료 이후에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야간뇨도 없어지고 급박뇨도 없어지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지연뇨도 없어지고 아주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6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야간뇨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네요. 7, 8번 정도. 네. 실제로 20번까지 야간뇨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7, 8회 정도 야간뇨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전립선 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전립선 염은 사실은 이 약물이 잘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돼서 네.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인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드시고 또 잠을 설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제대로 피로가 회복이 안 돼서 만성 피로 증후군 진단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제 비뇨기과 약 후유증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분도 비뇨기과 약도 중단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 전에 시술 전에 오셨던 분인데 야간뇨가 많이 없어져서 잠을 잘 자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몸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낮에 쪽잠을 자는 버릇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립선 염
증상도 같이 사라졌고 만성 피로 우울증 다 좋아진 전립선염 치료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 역시 전립선 청소 이제 요법으로 전립선 염을 치료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5세입니다. 네, 70대시고요.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네, 아버님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립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랬는데도 효험이 없어요. 네. 그 어떤 증상이 어떠냐 하면은 뻐근하고 찌릿찌릿하고 소변도 가늘고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소변이 그리고 자주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겠고 네. 특히 밤에 잘 때는 어떤 저는 1시간 조금 넘으면 화장실에 한 밤새도록 화장실 다니라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소변에서 이물질이 또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거를 눈으로 확연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셔서 이제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립선 약을 먹는데 전혀 효험이 없어요, 이제는. 네. 그때 그 병원에서 검사하실 때 비대증,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셨어요? 크기가 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예. 지금 크기 때문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주 마렵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지금 보면 찌릿찌릿하고 또 소변에 이물질 같은 게 이제 빠져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비대증이 아니라 염증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염증 치료, 전립선 염 치료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지금 연세가 높고 오래되셨기 때문에 염증에 대해서는 이미 이 세균이나 염증이 이렇게 많이 잠복을 해버려가지고 검사 결과에는 염증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참고로 하시고 염증 치료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지금 소변으로 이렇게 뭔가 이물질이 보인다는 거는 꽤 염증이나 그 안에 노폐물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청소해내는 게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양방약도 같이 드시겠지만 한방에서 하는 청소 치료법이 꼭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치료를 미루지 말고 빨리 하시면 제대로 네.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전화상으로 지금 상담 잘 도와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 보여주시죠. 전립선 크기가 크면 무조건 전립선 비대증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 무조건 크다고 그런 건 아닌지도 좀 궁금하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말 자체는 전립선이 정상적인 크기보다 죄송합니다. 네. 정상적인 크기보다 이제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전립선 비대증은 맞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립선 비대증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편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적인 크기 20g을 기준으로 해서 커졌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게 커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요도 쪽으로 그러니까 골반 바깥쪽으로 커져서 요도 쪽으로 침범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뭐 수술이라든가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도 잘 혈액순환만 잘 시키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가 몇 g이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들으셨다 하면 네.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고요.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그러니까 전립선 사이즈 자체는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 후에도 한방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이제 한방 치료가 전립선을 치료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립선 치료가 한방으로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시는데 수술을 한 이후에 오시는 이유는 다양해요. 이제 재발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경우인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좋아지지만 일부는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나빠지느냐면 수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담입니다. 전립선이나 요도는 건드리면 이제 수술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나 노폐물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 이후에 치료가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 수술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Q&A를 통해서 전립선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궁금증 만나볼게요. 나이가 젊어도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까요? 입니다. 젊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전립선염은 젊은 분들에게 많고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은데 이 전립선 질환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전립선 쪽에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즘 의자에 많이 앉아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직업적으로 뭐 포클레인에 오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전립선이 압박되는 그러니까 의자에 닿는 부분 바로 위에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나이가 젊어도 전립선이 나빠집니다. 근데 평소에 운전을 잘 운동을 많이 하시고 뭐 체온을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나이가 많아도 전립선 질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젊어도 올 수 있느냐? 당연히 올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비대증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요. 나이와 관련은 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예, 젊어도 걸릴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립선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저희가 Q&A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